2025년 11월 2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거대한 불기둥이 어둠을 찢으며 솟아오릅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 안에는 대한민국의 안보 지도를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퍼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발사 14분 후 425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5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발사 60분 후 지상국과의 첫 교신. 마침내 위성 상태 양호 신호가 수신됩니다. 이로써 지난 10여 년간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군사 정찰 위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 425 사업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상공 600km 궤도에 오직 대한민국의 의지만을 따르는 5개의 눈이 북한 전역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425 사업. 이 암호명처럼 들리는 이름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425는 4기의 SAR 위성과 1기의 2호 위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먼저 2023년 12월 가장 먼저 발사된 1호기. 이것이 바로 2호 IR 위성입니다. 날씨가 좋은 낮에는 초고해상도 컬러 사진을 찍고 밤에는 물체의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기, 즉 2, 3, 4호기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5호기는 모두 SAR, 즉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입니다. 왜 고성능 카메라는 1기인데 레이더는 4기나 될까요? 한반도는 연중 약 70%가 흐린 날씨입니다. 기존의 광학 2호 위성은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사실상 장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SAR 위성은 스스로 강력한 레이더파를 지상에 쏘고 반사된 신호로 영상을 만듭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두꺼운 구름도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북한이 가장 신뢰했던 날씨와 밤이라는 방어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전략적 조합. 이것이 425 하이브리드 감시망의 실체입니다. 425 위성의 또 다른 이름은 절대 시야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해상도입니다. 5기 위성 모두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단순히 차가 있다가 아니라 그 차량이 일반 트럭인지 혹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즉 TEL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K방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총괄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위성, 본체와 총 조립을, 한화시스템이 위성의 눈인 SAR 페이로드와 데이터 링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425 사업의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기술의 완벽한 내재화입니다. 초기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프랑스 타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에 발사된 마지막 5호기는 다릅니다. SAR 페이로드의 조립, 통합, 시험은 물론 핵심 전자 모듈과 데이터 링크까지 모두 한화 시스템 주도하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425 사업이 단순한 위성 구매가 아닌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향후 차세대 위성 군집 개발에 필요한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변곡점을 통과했습니다. 30cm급 해상도, 24시간 전천후 감시, 그리고 기술 주권.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마침내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가 완성됩니다. 바로 2시간입니다. 5기 군집 운용이 완성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 내 특정 표적을 평균 2시간 단위로 다시 감시하고 정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정찰 자산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시간마다 갱신되는 고해상도 영상으로 우리는 미국의 정보 자산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정보 주권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한국형 삼축 체계, 즉 킬 체인의 첫 번째 단추인 탐지와 식별 단계를 우리 스스로 완성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눈은 실제 작전에서 어떻게 연동될까요? 여기에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1호기, 즉 2호 IR 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 상공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장마철 짙은 구름이 덮여 있어 광학 2호 카메라는 지상에 의미 있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야간이 아니기에
적외선 IR 센서 역시 뚜렷한 열 신호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1차 감시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때 425 하이브리드 감시망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오전 10시 30분 1호기가 지나간 직후 2호기인 SAR 위성이 동일한 지점을 통과합니다. SAR의 레이더판은 이 구름을 그대로 뚫고 지상에 도달합니다. 그 결과 30분 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기지 내부에서 이동식 발사대 TEL-2기가 갱도 밖으로 나와 연료 주입을 준비하는 듯한 결정적 변화를 30cm급 해상도로 포착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1기 2호의 선명함과 4기 SAR의 전천후 능력을 조합한 이유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날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호기가 포착한 이 결정적 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것이 바로 킬체인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1단계 수신 및 처리, 위성이 수집한 수 테라바이트의 원시 데이터는 지상국과의 교신창, 10분의 접촉창이 열리는 즉시 ADD 지상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원시 데이터는 고성능 컴퓨터의 영상화 처리를 거쳐 비로소 분석관이 판독할 수 있는 2D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2단계 분석 및 결심, 숙련된 영상 분석관들이 이 이미지를 판독합니다. 10시 30분 해당 기지 TEL-2기 확인. 이 정보는 즉시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지휘통제체계, 즉 KJCCS로 전송됩니다. 3단계 타격명령. 지휘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타격을 결심합니다. KJCCS는 이 표적의 좌표값만을 추출하여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공군의 F-35 편대나 지상의 현무 미사일 포대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즉 425 위성은 저격수가 아니라 저격수에게 눈과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는 핵심 관측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분에서 수십 분 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이 2시간이 킬체인을 완성하는 데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언론과 정부는 신의 시야를 손에 넣었다고 발표하지만 전문가들은 묻습니다. 이 시야가 과연 얼마나 빠르고 안전한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TEL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킬체인의 약속은 과연 이 시스템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가? 킬체인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위협이 되는 시간 민감형 표적 TST, 즉 이동식 발사대 TEL입니다. 북한의 주력 위협인 고체 연료 기반 TEL은 갱도나 은폐 시설에서 나와 발사 준비, 발사, 그리고 재은폐까지의 모든 과정을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방문 주기는 120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치명적인 119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425 위성이 기지 상공을 통과합니다. 이상 징후 없음, 위성이 사라진 직후 북한 TEL이 갱도에서 출현합니다. TEL이 미사일 발사 및 갱도 복귀를 완료합니다. 다음 425 위성이 해당 기지 상공에 도착합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즉 425 시스템은 2시간마다 찍히는 고해상도 스냅 사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후에 분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는 적을 실시간 영상으로 쫓을 수는 없습니다. 킬체인의 세 번째 고리, 추적이 결정적으로 끊어지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425 사업이 완성이 아닌 필수적인 1단계 초석인 이유입니다. 425 사업은 고정 표적을 탐지하는 토대를 다진 것이며 이 120분의 한계는 이미 군과 방사청이 인지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한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계는 120분의 주기만이 아닙니다. 30cm급 초고해 상도가 낳은 데이터 쓰나미와 이를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5기 군집은 매일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통로는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병목은 10분의 접촉창입니다. 425 위성은 저장 후 전송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위성은 약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지만 한반도 상공의 지상국과 교신할 수 있는 시간은 매회 약 10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궤도를 도는 90% 이상의 시간을 암흑 상태로 보냅니다. 만약 오후 1시 북한 영변에서 TEL을 수집했더라도 위성이 궤도를 돌아 지상국에 수신되는 것은 오후 2시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과 수신 사이에
이미 90분의 물리적 지연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병목은 지상 처리의 족쇄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 테라바이트의 원시 데이터는 아직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SAR 데이터는 지상국의 고성능 컴퓨터가 복잡한 영상화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비로소 2D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13시 수집, 플러스 90분 궤도 대기, 플러스 10분 다운로드, 플러스 60분 지상 처리 및 분석 등 총 160분, 약 2시간 40분, 2시간 주기는 수집의 주기일 뿐 전파의 속도가 아닙니다. 실제 센서에서 타격까지 시간은 160분, 즉 2시간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북한 TEL이 4번은 더 쏘고 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25 정보가 미군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는다면 킬체인은 반쪽짜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기술적 단절이 식별됩니다. 첫째, 암호 딜레마입니다. 4.25 위성은 국가 주권을 위해 대한민국의 표준 암호인 ARIA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반면 미군과 나토는 AES 표준을 씁니다. 이 정보를 미군 F-35와 공유하려면 한국군 지상국에서 ARIA로 해독한 뒤 미군 표준 AES로 재암호화하는 복잡하고 느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지연 시간이 추가됩니다. 둘째, 지휘통제체계, 즉 C-41의 비호환성입니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와 미군의 연합지휘통제체계 사이에는 체계적 비호환성이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9년이라는 것입니다. 4.25 사업은 2025년에 완료되었습니다. C-41 연동 사업은 2029년에 완료됩니다. 이는 2025년부터 4년간 작전적 공백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4.25 위성이 탐지한 북한의 핵심 표적 정보가 미군 지휘부로 자동 전송되지 않습니다. 10분 내로 승부해야 하는 TEL 정보를 연락장교가 수동으로 번역하고 수동으로 재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작전 실패를 보장하는 치명적인 지연입니다. 120분의 한계, 160분의 지연, 4년간의 공백. 이것이 4.25 위원회가 진단한 냉철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4.25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다음 단계의 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30분의 감시망입니다. 4.25 사업과 별개로 2030년까지 50 내지 60기의 초소형 위성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이 다층 감시망이 완성되면 재방문 주기는 현재 120분에서 3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119분의 사각지대가 마침내 메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30분 주기가 되어도 90분의 궤도 대기와 60분의 지상 처리 병목이 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혁신은 궤도상 AI 처리입니다. 차세대 위성은 수 테라바이트의 원시 사진을 내려보내는 대신 AI가 궤도상에서 직접 자동 표적 인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지상국에는 경보, TEL 탐지, 좌표 XX와 같은 킬로바이트 단위의 답변만 보냅니다. 지상 처리 병목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혁신은 광위성 간 통신 OISL입니다. 위성이 10분의 접촉창을 기다릴 필요 없이 AI가 찾은 답변을 즉시 OISL 레이저를 이용해 인접한 중계 위성으로 전송합니다. 이 경보는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릴레이되어 즉시 수신됩니다. 수집, 수신 지연이 90분에서 수초 단위로 단축됩니다. 이것이 진짜 킬체인의 아키텍처입니다. 4.25 사업의 완성은 세계적 수준의 눈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의지대로 운용하게 된 위대한 성과입니다. 1990년대 남의 눈에 의존해야 했던 굴욕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독자적인 정보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4.25 위원회의 총의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망원경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망원경을 실시간 저격 소총의 조준경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 TEL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긴 120분의 시간, 데이터 쓰나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상국의 속도, 그리고 동맹과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4.25 사업의 완성은 한국군 우주력의 일장을 마친 것입니다. 2시간 주기를 30분으로 단축할 50 내지 60기의 초소형 위성 군집이 이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궤도상 AI 처리, 광위성 간 통신인 OISL, 그리고 자동화된 한미 데이터 통합이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묶어 진짜 킬체인으로 완성할 마지막 3장이 될 것입니다. 4.25 사업은 대한민국이 우주에서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는 자주국방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